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요즘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아낌없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부단한 노력으로 대박님들에게 수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대박님들 그리고 요새 정말 매매하시느라 어려움이 정말 많으시겠는데요. 속절없이 빠지고 있는 주가를 보고 있노라면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또 거래소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력한 매수를 하여 거래소는 11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수로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정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명암이 엇갈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식을 내다 버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의 상승 쪽이 되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단기입니다. 단기.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8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왔는데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상승 궤도로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의 끝자락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은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장 차트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다우존스 차트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선거일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양책 내놓네 안 내놓네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책 혼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 7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나름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큰 하락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하나의 어떤 부양책의 변수가 되겠는데요. 부양책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미국 증시만 보면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차트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의 차트를 보면은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60일선과 21선이 이렇게 딱 거의 이격이 거의 닿은 상태에서 오늘 양봉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멈춤을 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멈춤은 됐다 하지만 지수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서리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 때문에 선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긴 터널이 하나의 끝자락에 오지 않았느냐. 단기적입니다. 어디까지나 단기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수는 흥분해지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턴할 것 같고,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턴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의 끝자락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지수는 그래요, 지수는. 다만 코스닥의 개별 종목적으로 보면은 험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해서 우리가 매매에 임했으면 한다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은 종합주가지수 차트고, 이건 하나의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코스닥이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죠. 자, 이 쌍바닥을 그림으로 보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양봉이 나왔는데요. 어디까지나 지수 흐름은 어느 정도는 멈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의약품,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지수를 견인하고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견인했던 제약바이오 의약품 하나의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의약품 차트가 이런 식으로 N자 형식으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수가 안정되면 다시 21선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21선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거래도 뭐 완전히 죽어 있고, 지금 나름 어느 정도 좀 상승에 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N자 형식으로 그 빠지는 거가 썩 보기에는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저점 매수를 공략해 볼 하나의 단기적인 저점 매수는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하나의 그 바로 밑이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수를 이 오늘 삼성전자가 견인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스코를 한번 볼까요? 포스코도 계속 사고 있어요. 다만 외국인들이 좀 팔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이 모조리 덤벼들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 관련주를 지금 모조리 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는 좀 안정적으로 흐름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보면 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오늘 좀 떨어졌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부터 팔기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이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쳤는데, 제가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그 금융투자에서 많이 사고 있죠. 기관들이 오늘 좀 샀는데 이 사람들은 또 외국인이 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 그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점이 좀 여기서 N자 형식으로 좀 빠지거든요. 더 빠졌다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N자 형식으로 이렇게. 이게 한번 빠지면 21선 부닥치고 빠지면요, 여기서 돌아선다 하더라도 조금 이 길이와 올라갔던 길이와 이 떨어지는 길이,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N자 형식으로 빠지니까 그걸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삼성증권은 지금 굉장히 그 실적이 좋다고 나와가지고 이 우리 기관에서 모조리 지금 사고 있어요. 팔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스닥과 그 거래소의 중소형주들이 서리를 맡고 있는 중인데, 코스닥과 거래소의 서리를 맡고 있는 중인데 중소형주들이 그 틈을 타 지금 증권주, 이 삼성 쪽의 증권주들을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물론 삼성증권을 지금 사가지고 뭐 장기 보유한다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현대차는 오늘부터 다시 또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굴뚝주 중에 대표적인 주식이죠. 우리나라 기관들이 오늘부터 다시 현대차를 지금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번 세운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거래도 실리고. 그래서 다시 또 자동차 쪽으로 또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물론 자동차 현대차를 엄청 팔다가 지금 오늘부터 싹 사거리 좀 사고 있어요. 한번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도 조금 사고는 있는데 이것도 연말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썩 미살 빠질 만한 주식은 아니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대량 보유하고 있어서 나름 그렇게 빨리 썩 확실히 빠지는 주식은 아니니까 요것도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한번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풍제약은 뭐 이건 대표적인 하나의 세력주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그렇게 썩 매매할 만한 자리가 아니니까 한번 우리가 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기 보유할 종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매수해서 들어갈 종목도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는 의미에서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현재 모조리 다 팔고 있습니다. 신일제약을 한번 볼까요? 신일제약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해놓고 기다린다? 이것은 조금 작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듬뿍 솟았을 때 우리가 주식을 봐야 됩니다. 밑에서 거래량이 한 번 솟는 걸 말고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쑥 들쭉날쭉 이럴 때를 한번 봐야지 밋밋해 가지고서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들쭉날쭉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쓰면은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지 지금 이런 정도 거래량에서는 절대적으로 볼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일제약 차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24,200원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금방 바닥에서 사면은 2, 3일 후면 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섰다가 죽었다가 하는 상황이 몇 번 되풀이되면은 그때 주식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절대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도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양봉 신호 하나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한 두세 개 정도는 지지를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가 들쭉날쭉 거래가 섰다 죽었다 이런 상황이 나오보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를 한번 볼까요? 빅히트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상당히 떨어졌는데 연기금하고 투신해서 좀 사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봉이 이제 이게 길지는 않죠. 봉이 길지는 않으니까 봉이 길지 않으면서 거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거래가 쭉 죽어가지고 빨간 양봉이 몇 개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의 길이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견조하게 바닥을 어느 정도 신호가 좀 보기는 합니다만 이건 절대 바닥이 아니고 이 주식의 바닥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양봉. 일단 양봉이 한 두세 개 서너 개 나오고 거래가 팍 죽어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는 살짝 W자 모양이 나와 주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게 매수가.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S퓨얼셀, 제가 이제 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 S퓨얼셀하고
유바이오로직스하고 제넨바이오, LF, 드림텍, 펩트론,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지금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게요, 지금 증자공시를 했어요. 증자공시. 이 네 가지, 여섯 가지 종목은 지금 여섯 가지인가요? 예, 이렇게 SP올셀, 유바이오로직스, 제넨바이오, LF, 드림텍, 그 다음에 펩트론까지 이렇게 증자공시를 해가지고, 이 증자공시를 하면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느냐 하면은 거의 한 95% 이상은 주가가 하락합니다. 증자공시를 하면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 4, 5개월 정도는 힘을 못 빼요, 주가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지금 현재 2천만 주 물량이라면 20% 증자를 했다면은 400만 주 이상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이나 큰 기관들이 이 주식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사고 팔아 가지고서는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큰 물량이 더 나온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호재 가지고서는 주가가 뜨질 못해요. 그래서 이 증자한 공시로부터 뒤로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펩트론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주가가 올라가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뭐 1, 2%, 2, 3%야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권리락 정도 될 때 반짝 올라갑니다. 반짝. 그러니까 권리락 된 후로 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증자 공시를 한 그 종목의 흐름을 제가 한번 유심히 이 6가지 종목을 한번 보시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게 보여드리려고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 펩트론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앞으로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물론 회사에서 주가 관리를 하는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펩트론, 드림텍, LF, 제넨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P올셀 이런 종목은 증자공시를 해서 주가가 상승보다는 더 하락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이유와 나름대로의 그 어떤 전력을 보면은 과거에 그 증자공시 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다가 권리락이 되고 다시 하락을 해요. 다시 하락을 해서 한 2, 3개월 있어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물량이 손이 바뀌고 소화가 된 다음에 호재거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도 증자를 하게 되면 증자 물량이 또 나오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힘을 또 못 받죠. 다만 어떤 그 큰 회사의 흐름으로 봐서 대형 호재가 터지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본 견자에서는 펩트론, 드림텍, LF, 제넨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SP올셀 이런 종목들은 정말로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주가가 더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나름대로 그런 이유입니다. 물량이 더 나오고 웬만한 호재 가지고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나 기관들이 증자를 발표하면은 그 주식을 손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우리 대왕님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공업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공업은 자동차 섹터의 최우수 선봉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근데 요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여기서 쭉 했다가 한번 거래 바닥에서 한번 상을 쳤죠. 쭉 하고 있다가 지지를 하고 있다가 상승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2번이나 하락을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의 둥둥섬이라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현대공업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아마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힘이 보통 주식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뭐 주식들이 전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락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거래도 바닥이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둥둥섬입니다. 둥둥섬. 그 다음에 이제 S코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S코넥도 하나의 30분 경으로 이게 단일가 지금 묶였죠. 요것도 하나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오늘 개파락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3일째 그 풀리면은 이게 1억 주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힘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 S코넥은 수소 그 법이 지금 바뀌어졌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이번에 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 S코넥입니다. 그리고 수소 태화의 핵심주가 지금 S코넥, 그 다음에 바이오, 에코바이오 같은 거. 에코바이오도 요새 좀 안 떨어지려고 상당히 하는데 좀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손을 대봐야 될 종목들은 수소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수소 그 법이 수소연료 전지 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그 법이 정부에서 이번에 그 정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또 현대차가 이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거래가 섰죠.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혹시나 내일부터라도 이 현대공업과 뭡니까 S코넥 같은 경우는 또 이 수소 관련 핵심 테마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시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 이렇게 개파락을 해가지고 둥둥섬적으로 보면은 내일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 대방님들 요새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저점 매수를 공략할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악재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양도소득세 3억 원 개인 그 보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양도소득세 부과한다는 그 의미, 그게 하나의 발목을 좀 잡고 있죠. 그래서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신규 돈이 유입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여기서 주식을 함부로 내다 버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오늘 또 매매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만나기로 합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주식을 내다 버리는 시기는 아닙니다. 물론 종목별로는 틀립니다만은, 종목별로는 분명히 틀립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내다 버리면 여기서 10% 20%는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개별 종목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등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고, 또한 지수도 어느 정도는 견고하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양지해 주시고 내일부터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